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1초도 안 걸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생각하기도 전에 답이 튀어나올 겁니다. 바로 바나나죠. 너무나 당연한 대답입니다. 가정, 학교, 광고, 헬스장, 잡지, 그리고 일상 대화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기에 사실이라기보다는 자연의 법칙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칼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노란색 과일 하나를 떠올립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대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하는 음식이 최고의 공급원도 아니고 가장 인상적인 공급원도 아니고 심지어 가장 흥미로운 공급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명성은 있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씌워주는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를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곳에 있으며 어디가 진정한 자리인지 알게 되면 그 흔한 말을 다시는 예전처럼 듣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사가 아니며 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은 의료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에 꼭 드려야 할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존 박사님께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고 하셨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이 정보를 절대 참고하지 마십시오. 존 박사님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는 칼륨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분들을 위해 이것이 왜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칼륨은 인체에서 조용히 제 역할을 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 몸의 각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박동, 근육 수축, 신경 전달 등 모든 활동은 전기 신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체액의 세포 안팎 이동 또한 우리 몸이 끊임없이 조절하는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칼륨은 이러한 조절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필수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칼륨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트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칼륨과 나트륨 모두 필요하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현대 생활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식습관은 가공식품, 짠 스낵, 배달음식, 소스, 냉동식품, 가공육, 유통기한이 길고 반복적인 섭취를 유도하는 간편식 등을 통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몸에 공급합니다. 반면 칼륨을 자연적으로 공급하는 식품들은 장을 보고 보관하고 씻고 다듬고 요리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그 때문 현대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 많고 다른 쪽은 너무 적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불균형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거나 경보가 울리는 일도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그저 간편하고 광고가 잘 되어 있고 익숙하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식습관이 특정 한 끼 식사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은 숫자에 집착하거나 수집가가 희귀동전을 쫓듯 완벽한 음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답은 훨씬 덜 화려하지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식탁에 진짜 음식을 더 많이 올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산업화되고 휴대하기 쉬워지고 소금에 절여지기 전 평범한 식사가 지녔던 그 형태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죠. 칼륨은 실제로 어디에 풍부하게 존재할까요? 가장 확실한 해답은 이국적이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으며 화려한 브랜드로 포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건강 인플루언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잎채소입니다. 짙은 녹색의 잎, 질긴 잎, 사람들이 너무 평범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아 무시하는 바로 그 잎들입니다. 근데 시금치, 비트잎, 비슷하게 생긴 이 잎들은 소박해 보이고 익히면 작아지지만 그 영양가가 얼마나 풍부한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논의는 진작에 여기서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대중이 문화적 관습이 아닌 실제 효능을 기준으로 칼륨의 진정한 상징을 선택했다면 지금 바나나가 서 있는 자리에 초록 잎사귀가 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평범한 음식은 전설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저 배경이 될 뿐이죠. 유용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전까지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물에 넣고 삶은 후 물을 버리면 채소의 영양소 중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칼륨은 잎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은 물에 녹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사라지면 영양소도 함께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즉, 조리 방법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영양 성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소를 쪄서 먹거나 팬에 살짝 데치거나 수프에 넣고 국물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 등 식물이 지닌 영양소를 보존하는 조리법을 사용하세요. 주방에서 하는 사소한 결정 하나가 영양소를 보존하느냐 버리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지혜로 굳이 실험실 용어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도표를 붙여놓지 않아도 음식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글자가 있든 없든 습관 자체가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분야에서 이상하리 많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사람들은 아보카도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식감, 맛, 트렌드, 지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아보카도가 가진 진정한 장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아보카도는 칼륨이 풍부하며 바나나와는 다른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만감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안정적인 형태로 칼륨을 공급해줍니다. 천연지방은 식사 속도를 늦춰주고 오래도록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순간적인 만족보다는 포만감을 주는 것이죠. 그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은 1시간도 채 안 되어 다음 간식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음식은 식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마법의 음식은 아닙니다. 세상에 마법 같은 건 없죠. 하지만 아보카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조용히 해내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계란에 넣어보세요. 콩 옆에 놓아보세요. 샐러드 위에 얹어보세요. 생선과 함께 내놓아보세요. 채소와 곁들여보세요. 아보카도는 제대로 된 식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바로 그 점이 아보카도를 그토록 유용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양소를 좁은 범주로만 분류하고 머릿속으로 다시는 그 분류법을 되짚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 한 접시는 칼륨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중요한데 생선은 단백질, 유익한 지방 등 다양한 영양소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선은 단조로운 영양소 공급원이 아닌 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공식품보다 진짜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음식은 여러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장점들은 서로 겹치며 한 접시의 음식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채소는 단순히 한 가지 미네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생선은 한 가지 영양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콩류도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지혜가 바로 진짜 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들에는 마그네슘도 함께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 몸이 영양소를 마치 서로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 별개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협력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종종 완벽에 가까운 영양소만을 섭취하는 환상을 뛰어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속도를 늦추고 꼭 해야 할 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모든 대화는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고구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콩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바나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런 음식들이 어떤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나쁜 음식이라고 설득하려 한다면 그런 말은 무시하세요. 정직한 음식은 단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감자는 수세대에 걸쳐 근면한 사람들의 식량이 되어 왔습니다. 콩은 여러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고구마는 저마다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나나 또한 여전히 엄연히 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식재료들을 식탁에서 밀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한 음식 하나에 실제보다 더 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유명한 해답 하나를 믿게 되면 포괄적인 해답을 구축하는 것을 멈춥니다. 지름길을 찾으려 하고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가 전체적인 취약한 패턴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음식을 움켜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심리적 함정입니다.
바나나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가 더 현명한 해결책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재료로 만든 음식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대신 냄비 안에 영양분을 보존하는 조리법, 기본에 충실한 음식들의 반복,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예전의 전략이라고 말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실천해온 식단입니다. 과거 세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당시 많은 가정이 실제로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미량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전해질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영양성분표에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채소가 있으면 채소를 요리했고 집에 콩을 보관했으며 뿌리 채소와 덩이줄기를 먹었습니다. 육수를 사용했고 신선한 재료로 간단한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가공식품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도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 식단이 재현하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균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과학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식탁이 편리함과 과도한 가공식품의 전쟁터로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음식에는 여전히 관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논의 전체에 숨겨진 교훈입니다. 예전에 이 점은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관행이었습니다. 즉, 식사 자체가 신체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 영양소만 추구할 필요가 없는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그 진실이 문화 속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지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바나나 잎의 무늬는 알면서 나뭇잎의 무늬는 모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편리함입니다. 바나나는 이름 짓기 쉽고 휴대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간편한 상징으로 판매하기에도 좋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습관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대중의 기억 속에 자리 잡으면 불완전하더라도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도 한몫합니다. 사람들은 전체 체계보다 하나의 상징을 선호합니다. 하나의 대상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패턴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관심 구조라는 더 큰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신화는 미묘한 진실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다양한 자연식품을 섭취하세요라는 말은 놀라운 비교만큼 사람들의 뇌리에 와닿지 않습니다. 대중은 상징적인 존재를 좋아합니다. 승자와 패자를 좋아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답을 선호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나나는 아이콘이 되었고 더 진하고 강렬한 맛을 지닌 다른 식품들은 박수갈채 없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단순화에도 돈이 됩니다. 거창한 음모론 때문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평범한 동기들 때문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음식 메시지는 전체적인 식습관보다 마케팅하기 쉽습니다. 제품은 패턴보다 빨리 팔리고 약은 습관보다 빨리 팔립니다. 건강을 강조한 브랜드 간식은 채소를 쪄서 먹고 콩을 더 많이 먹으라는 단순한 메시지보다 더 빨리 팔립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포장하고 단순화하고 쉽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마케팅 스토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접시에 담긴 음식에 반응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결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실용적이고 비밀도 아닙니다. 바로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잎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고 정성껏 요리해 드세요. 콩류를 식단에 포함시키고 감자와 고구마를 나쁜 음식이 아닌 건강한 식품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보카도도 적절한 때에 활용하고 가능하면 생선도 섭취하세요. 특정 과일 하나에만 의존하여 영양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더 폭넓은 식단을 구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음식은 보통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가 쉽게 퍼져나가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잘못을 바로잡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허락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인 조언에 지쳐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규칙들에 지쳐 있습니다.
모든 해답이 특정 브랜드의 약이나 가루약 혹은 좁은 틀에 박힌 집착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에 지쳐 있습니다. 더 나은 해답이 더 단순하고 더 오래되고 더 저렴하고 더 현실적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신경계는 일관성을 좋아하고 마음은 진실이 제자리에 딱 들어맞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메시지는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글을 읽고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특정 유명식품에 칼륨이 숨어 있는 것처럼 쫓아다니지 마세요. 칼륨이 자연스럽게 함유된 식단을 구성하세요. 바나나를 신화 속 음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음식으로 받아들이세요. 녹색 채소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게 하세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들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시금치가 있으면 쓰세요. 근대가 있으면 쓰세요. 비트잎이 있으면 자투리처럼 버리지 마세요. 콩이 있으면 요리하세요. 감자가 있으면 소중히 여기세요. 아보카도가 있으면 식탁에 올리세요. 생선이 있으면 자리를 남겨두세요. 마스코트에 집착하지 말고 식탁을 생각하세요. 이러한 변화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음식과 맺는 감정적 관계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기적의 음식을 찾는 대신 회복해야 할 패턴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영웅을 찾아 헤매는 대신 균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면 영양은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옛 가정들은 질서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질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질서를 실천했습니다. 식사는 마케팅 문구에 따라 재료를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포장을 뜯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조리했습니다. 식탁은 연속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은 인류가 경험해온 가장 깊은 형태의 영양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는 칼륨이라는 주제를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칼륨이 이 대화의 시작점이긴 하지만요. 진정한 문제는 바로 눈앞에 있는 평범한 음식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지, 너무 평범해서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해답이 전혀 극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나가 최고의 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놀라움은 유익합니다. 아니란 확신의 굴레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에 그치지 마세요. 그 놀라움을 통해 균형 감각을 되찾으세요. 유용한 식품이 항상 가장 유명한 식품은 아닙니다. 유명한 식품이 항상 가장 유용한 식품도 아닙니다. 명성과 현실은 종종 먼 친척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칼륨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바나나를 집어들 때 여러분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잎이 검은 바나나도 그 논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보카도도 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선도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라는 것을, 콩과 감자도 여전히 소중한 식재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특정 식재료 하나를 숭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생활 때문에 쉽게 잊어버린 전체적인 식문화를 되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녹색 잎채소가 그토록 중요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수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음식이 항상 가장 좋은 식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나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다 먹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그렇게 먹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녹색 채소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채소를 눈여겨봐야 하고 집으로 가져와야 하고 씻고 다듬고 요리하고 섞어서 식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여입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에 다시 집중하게 해줍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손과 감각, 그리고 약간의 판단력이 필요할 때마다 현대 사회가 식사를 단순한 거래로 축소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면 금방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방은 자연스럽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소를 사는 사람은 다른 농산물도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채소를 요리하는 사람은 콩이나 달걀, 생선 등을 함께 요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삶은 물을 활용해 수프를 만드는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구성하는 사람은 음식을 천천히 먹고 더 많이 씹고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며 가공식품을 찾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칼륨 섭취에 대한 이야기도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식품 공급원은 단순히 미네랄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상적인 식습관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영양학 담론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음식에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지 묻지만 어떤 음식이 그런 식습관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훨씬 덜 묻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분표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일상적인 습관, 장보기 습관, 요리 습관, 식욕, 습관적인 행동,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결정 등 모든 것이 우리 몸의 리듬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음식은 단순히 영양 성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청중에게 어떤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생각해 보세요. 바나나가 최고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놀라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놀라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중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그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느낌입니다. 만약 메시지가 기존의 믿음을 단순히 부끄럽게 만들 뿐이라면 청중은 속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믿음을 인간적이고 실용적이며 묘하게 안심이 되는 무언가로 대체한다면 청중은 보상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최적의 지점입니다. 청중은 놀라움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끼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래된 가정집 이미지가 이런 유형의 대본에 그토록 효과적인 것입니다. 소박했던 식탁에 대한 기억은 데이터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감정적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암시하고 연속성을 암시하며 건강이라는 개념이 소셜미디어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이 컨텐츠로 만들어내기 훨씬 전부터 평범한 부엌에는 이미 해답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음식을 먹으며 자랐든 아니면 상상만 하든 그 이미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유행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신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를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식사에는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채소를 곁들인 콩스튜, 뿌리 채소와 함께 먹는 생선, 물기 없이 깔끔하게 조리된 야채 수프, 이런 음식들은 굳이 바이오 해킹이라고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했을 뿐이죠. 이러한 대조를 통해 현대사회는 상대적으로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보이며 이는 메시지의 설득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기법은 이 스타일이 존중하는 듯한 확신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조급하게 들리지도 않고 애원하는 듯 하지도 않으며 한 번에 10가지 주장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를 말하고 청중이 받아들일 시간을 준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뢰를 구축합니다. 화자가 서두르지 않는 어조로 말하면 청중은 화자가 자신을 속여 결정을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는 설득보다는 안내처럼 느껴집니다. 연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문장만큼이나 쉼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대본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또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서를 전략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평범한, 진짜, 오래된, 겸손한, 꾸준한, 조용한, 정직한, 온전한, 간단한과 같은 단어들은 단순히 음식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도덕적인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특정 식습관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품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가공된, 밀려난, 포장된, 설계된, 마케팅된, 만들어진과 같은 단어들은 조작과 통제력 상실을 연상시키는 대립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도덕적 대조는 심리적으로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인데 사람들은 단순히 더 나은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는 결코 공허한 의미에서 중립적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들리면서도 확신을 담아야 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인간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판단을 피해가는 음식 사이의 차이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그 메시지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조용한 충성의 표현이 됩니다. 주제 자체에 미묘한 사회적 동기가 내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나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죠. 즉, 다른 사람들도 바나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뒤집으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고 따라할 수 있는 대사를 건네주며
공유할 수 있는 정정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이럴 컨텐츠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중에게 사회적으로 공유 가능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좋은 표현은 바나나는 쓸모없다가 아닙니다. 너무 직설적이고 쉽게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설득력 있는 표현은 바나나는 괜찮지만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조용한 식품들이다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더 똑똑하고 친절하며 신뢰할 만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듣는 사람이 자신의 오랜 습관을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부감도 줄어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를 높이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 목표라면 대본은 관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청중을 모욕하지 않으면서도 생각을 자극해야 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는 느낌을 주어야지 창피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통찰력 있게 보이게 하는 컨텐츠를 공유하지 꾸중을 듣는 듯한 컨텐츠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인 통찰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광고 스크립트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가정생활의 세부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넘어갑니다. 칼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 근육, 신경을 언급합니다. 녹색 채소는 영양가가 높다고 합니다. 찌는 것과 삶는 것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아보카도는 포만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란, 샐러드, 생선을 언급합니다. 전통적인 식습관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정원, 냄비 속 수프, 콩, 감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교차는 뇌를 계속 자극하는데 추상적인 것만